자, 이번 중단원에서 설명할 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한국어로는 크로스가 교차고 밸리데이션이 검증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 그냥 검증이라고 하면은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훈련으로 조금 썼다가 다음에 남겨놓죠. 훈련에 쓰지 않은 데이터셋을 남겨두죠. 그래서 여기 요 좀 소량의 파트만 검증에 사용하는데 교차해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이름을 붙여주죠. 검증셋 접근법, 영어로는 validation set approach라고 이렇게 썼던 거를 지난 단원에서는 무엇을 지칭하기 위해 검증셋 접근법이란 말을 썼었냐면은 그냥 주어진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으로 나누고 딱 밸리데이션 셋은 밸리데이션만 역할만 하고 트레이닝 셋은 트레이닝 셋의 역할만 하는 것, 그것을 검증셋 접근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교차 검증은 서로 역할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검증 에러를 잽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보시죠. 일단 교차 검증을 얘기하기 전에 이 검증셋 접근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검증셋 접근법, 그러니까 이전 단어로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적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검증셋 접근법에서 나온 개념들을 좀 묵힐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좀 묵혀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로 빼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학습자료, 검증자료 나누는 기준 뭡니까? 완전히 그냥 랜덤이죠? 어떻게 나뉠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검증 오류는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를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 여기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썼어. 그럴 때 트레이닝된 그 학습기가 다르고 그 검증 오류가 다르겠죠. 자, 잠깐만. 뭐랑 뭐라 다르냐? 자, 이렇게 썼을 때랑 뭐 중간만 트레이닝을 썼어요. 그다음에 여기 위아래를 뭐 원래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나누겠지만 그냥 그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의 인덱스들이 그냥 바뀌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학습기가 달라지겠고, 그다음에 그 다른 학습기에 또 다르게 검증 오류를 잴 테니까 검증 오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검증 오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할까요? 뭐 알아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 파악을 위해서는 분할을 반복하면서 검증을 계산하면은 뭐 변동성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잠깐만. 우리 학습 자료라기보다는 훈련 자료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닝 셋을 다 학습 자료라는 한국어로 썼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트레이닝 셋은 학습 자료보다는 훈련 자료가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서 훈련 자료로 계속 트레이닝 셋은 고쳐서 말을 쓰겠습니다. 자, 아무튼 훈련 자료가 하나 생길 때마다 적합 다시 해야겠죠? 오류 계산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많이 듭니다. 변동성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좀 많이 들어요. 뭐가 최적이다, 뭐가 베스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시면은 그냥 이 반복 분할을 뭐 100번 랜덤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 빡센 과학 수준이고 보통은 내가 단일하게 그 훈련 자료랑 검증 자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검증 오류의 변동성이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될 그냥 교차 검증을 쓰면 됩니다. 쓰면 된다기보다는 보통 교차 검증을 많이 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냥 교차 검증 정도면은 이게 검증 5번 하게 되거든요. 이게 K는 5 기준입니다. 5번 교차 검증하면은 다섯 개 검증 오류가 나오니까 그 5개 정도로 그냥 변동성을 파악합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하실 게 기억해두고 계셨으면 하는 게 뭐냐. 지금 학습기 적합 과정에 어떻게 합니까? 전체 데이터셋 쓰지 않죠. 일부분 이렇게 훈련 자료만 쓰고 있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셋으로 학습기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떼다가 나머지는 남겨두지 않고 조금만 남겨서 훈련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자, 그냥 관찰이에요. 자, 우린 맨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학습기를 만들고 싶죠. 그럼 전체 데이터셋을 이용했다는 건 여기 초록색 전체를 썼다는 것이고, 그 전체를 썼을 때의 테스트 오류가 있겠죠? 자, 이거가 우변이고요. 좌변을 한번 봅시다. 좌변은 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을 나눠가지고 한 60%만 쓴 학습기에 테스트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좌변입니다. 여러분, 일부분의 데이터만 쓴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 vs 전체 데이터셋을 쓴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 뭐가 더 오류가 안 좋겠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하기보단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더 적게 쓴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가 더 크겠죠. 자, 근데 하나 기억할 것. 검증 오류는 누구의 오류를 재고 있습니까? 일부분만 적합한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를 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에 적합한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가 내가 궁금해. 근데 이거를 검증 오류로 이렇게 추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과대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두 번째 꼭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검증 오류는 과연 어떤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를 추정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검증 오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나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자, 검증 오류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60% 일부분만 트레이닝셋만 이용해서 학습한 그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를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피팅했을 때의 테스트 오류는 검증 오류로 그걸 추정하려면은 조금 과대 추정의 여지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반드시 무언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자, 검증 자료 크기를 크게 하면 좋은 장단점이 있고 작게 할 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편향 분산 상충이 생기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자, 검증 자료 레코드 수를 줄였습니다. 자, 나한테 주어진 한정된 데이터셋에서 검증 자료의 비율을 이렇게 쭉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훈련에 쓰는 자료의 그 수가 늘어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여기도 오타가 있네, 이렇게. 느리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고. 자, 여러분들의 그 수업 자료에는 다 고쳐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검증 자료 레코드 수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자료 레코드 수를 자, 밸리데이션 셋은 늘리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셋은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밸리데이션 셋의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검증 오류의 변동성은 줄어들겠죠? 점점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커지니까요. 그렇지만 이 검증 오류가 재고 있는 그 검증 오류가 재고 있는 학습기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학습기는 점점 아니게 되겠죠. 이게 뭐 40%, 30%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 본연의 업무인 성능 높은 학습기 피팅은 신경 쓰지 않고 평가만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닝 셋 크기를 줄이면은 요 소량으로 학습한 학습기와 무엇과의 괴리가 생깁니까? 전체를 훈련으로 했을 때의 학습기랑은 상당히 괴리가 생기겠죠. 자,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면 1번 트레이너랑 1번 학습기랑 2번 학습기는 점점 괴리가 커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1번 학습기를 평가한 이 검증 오류는 점점 요 2번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를 점점 과대 편향되게 추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증 오류 자체가 전체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의 어떤 추정량으로서의 성질을 보자면 검증 오류라는 이 추정량 자체의 변동성은 줄어드는 대신에 로어 베이리언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2번 학습기의 테스트 오류의 추정량으로서 바이어스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검증 자료 레코드 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검증 오류의 그 샘플 사이즈는 점점 줄어드니까 변동성은 커지는 대신에 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가 점점 전체 데이터셋 크기 2번 데이터셋에 가까워질 테니까 편향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완벽한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랙티컬하게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느냐? 주어진 자료에서 뭐 10%나 20% 정도, 이전에 5.3 중단으로서 얘기를 했었죠. 6대 2대 2, 그래서 20% 6대 2대 2고 10%면 8대 1대 1 정도를 지금 검증 자료의 비율로 남겨놓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갑자기 좀 인지적 불편함을 느끼는 건 뭘 것 같냐면은, 갑자기 왜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한 학습기 테스트 오류를 갑자기 나오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소개하러 가보죠. 자, 교차 검증은 언제 쓰냐면요. 테스트 오류 추정을 좀 그냥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보다 잘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왜 가장 많이 쓰는지 얘기를 하죠.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그 검증 세트와 훈련 세트의 역할을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부분 집합으로 고르게 나눠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5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i는 10, 뭐 i는 25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뭐 i는 40, 뭐 i는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1000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은 200개의 레코드씩 잘 섞어서 5개로 나눠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을 5번 반복할 건데요. 그러니까 라지 K가 5개를 나눴다면 5번 반복할 겁니다. 뭘 반복하냐면요. 자, K번째 부분 집합, 그림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얘를 남겨놓고서 나머지를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초록색 파트만 훈련에 사용됐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파트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죠.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건 그 초록색으로 피팅한 거에 반응 변수 예측에 사용하고 성능 평가에 씁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작업을 K가 1일 때 끝나지 않고 K가 1, 2, 3, 4, 5일 때 반복합니다. 자, 스몰 K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 집합 5개에 대해서 자, 뭐를 가지고 지금 다 트레이닝을 쓰는 거예요? 1번, 3번, 4번, 5번 부분 집합을 가지고는 또 훈련에 쓰고요.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데이터셋을 검증했습니다. K가 3일 때도 비슷하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라지 K번, 여기서는 그림에서 5였죠? 5번 반복한다면은 5개의 검증 오류가 생산되겠습니다. 이 5개의 검증 오류의 대표 값을 뭐 평균을 내도 좋고요. 중앙값을 내도 좋습니다. 교차 검증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냥 검증이 아니라 교차 검증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검증 오류를 모형 비교와 선택에 썼듯이 교차 검증 오류도 모형 선택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론 이 검증 오류는 지금 여기가 라지 K가 5라고 하면은 80%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계산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80%만 씀으로 인한 편향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물론 그 검증 오류가 그랬듯이 교차 검증 오류도 테스트 오류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꼭지를 설명을 했고 다시 위로 돌아가 보자. 자, 검증 오류의 변동성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적어도 5개의 검증으로 나오니까 그 5개의 검증 오류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보면은 나름의 변동성을 좀 파악하기에 유용하겠죠. 최소한의 계산 자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로 반복적으로 분할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이번에는 데이터셋 이렇게 원에 비교해봤어요. 막 이렇게 갈랐을 텐데, 그러면은 매번
매번 그 훈련과 검증의 역할을 조금 나눌 텐데, 어떤 분할에서 검증 역할을 했던 애가 또 다른 분할에서도 또 검증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방법마다 그 검증 역할을 하는 샘플들이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검증 오류가 그렇게 서로가 주는 정보들이 뭐 그렇게 어 되게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기는 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교차 검증으로 훈련셋과 검증셋을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그 K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검증 역할을 하는 데이터셋들이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만약에 내가 5번 분할을 한다고 치면은 가장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한 모형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검증 세트들이 한 번도 겹치지 않아서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이렇게 이론적인 서포트가 있다기보다는 그 통계적 직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자, 뭐 교차 검증 오류만큼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죠? 자,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ISL 책의 그림 5.5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large K는 5fold cross validation, 5fold 교차 검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샘플이 1부터 n번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K가 1일 때 이렇게 K가 1, K가 2, K는 3, K는 4, K는 5 이렇게 5개의 세트로 데이터셋을 분할한 다음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 밸리데이션 셋의 검증 자료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늘색을 이용해서 피팅을 하고 그다음에 주황색을 이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에러멧 학습 그 성능 오류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요. 이 5개의 검증 오류를 뭐 평균 내던지 중간값을 내던지 해서 그 모형 자체의 검증 오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딱 한 번만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 나누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검증셋 접근법 있죠? 자, 요거 딱 한 번만 나눠보는 거랑 비교하면은 뭐 5번 정도 계산은 더 해야 되고 그게 단점이겠죠? 대신에 검증 오류의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셋의 크기가 너무 크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어렵고요. 그냥 프랙티컬하게는 데이터셋 크기가 적당히 컴퓨터가 좀 받쳐줄만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뭐 보통은 많이 합니다. 데이터셋 사이즈 너무 크면은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 보통은 안 합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수식을 넣어서 수식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입니다. 자, K-fold siev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성능 평가 지표를 하나 꼭 찍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예제를 들기 위해서 mean squared error를 뭐 아마도 y가 연속형인가 보죠. 그거를 그 오류 지표로 해가지고 수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n개의 샘플 사이즈가 n입니다. 그럼 인덱스 집합이 1번부터 n번까지 있겠죠? 그거를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꼭 딱 n 나누기 k가 꼭 나누어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적당히 1대1 대1 대1이 되도록 그냥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부분 집합을 i1부터 ik까지라고 쓰겠습니다. ik라고 하면은 k번째 자료 집합의 인덱스 집합입니다. 여기 ik에 뭐 10, 24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에 각 부분 집합의 사이즈를 nk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는 이 검증 세트,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 오류라는 것이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그 적합 과정들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을 또 수식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어렵게 써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IK가 자, 그 교차 검증의 그 중간 절차가 어떻게 되죠? 하나씩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용해 가지고 적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 IK 하나 지정해 가지고 그 녀석 빼놓고 학습기 적합했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그 학습기로 그러니까 부분집합 1번부터 K 빼기 1번부터 K 플러스 1, 그다음에 라지 K 얘네들 이용해서 적합한 학습기 그 녀석으로 예측한 반응 변수를 뭐냥 각 i에 대해서 yi 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학습기는 k번째 부분 자료 집합을 제외했다는 그 표시를 위해서 마이너스 k라는 노테이션을 써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yi hat 마이너스 k는 k번째 부분 집합 제외하고 학습기 만들어가지고 예측한 i의 예측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iCan 어디에 쓴다 그랬죠? 얘는 검증에 쓴다 그랬죠? 검증이라 한다는 거는 MSA 기준으로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그 차이의 제곱이죠. 그걸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검증오류는 요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래의 수식처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값, 그다음에 예측값, 그다음에 스퀘어 해가지고 MSE는 평균을 냈다는 거죠. 검증 세트에 있는 각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검증 세트의 샘플 크기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MSE는 K가 1일 때부터 라지 K까지 쓸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MSE 밑에 아래 첨자 K를 줍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더 간단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K가 바뀔 때마다 적합되는 그 학습기가 바뀐다. 마이너스 K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다음 꼭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MSK를 K는 1부터 라지 K에 대해서 계산 후라는 거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K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걔 빼고 나머지는 다 학습에 쓴 다음에 그래서 yi hat -k라는 그 예측값 만든 다음에 그 예측에 쓰지 않은 K번째 데이터셋 이용해서 평가에서 MSE 쟀다. 이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게 요 첫 번째 쉼표 전까지죠. 자, 그럼 MSE K들을 쫙 대표값을 산출하면 교차 검증 오류가 됩니다. 보통은 그냥 평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MSE K를 평균을 낸 게 아래 CVK입니다. 일단 요 노테이션은 ISL 책에서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때는 그냥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평균 냈다는 건 어떻게 했냐? 자, MSEK라는 거는 각각 NK개씩 평균 낸 거죠.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MSEK를 K는 1부터 K까지 라지 K분의 1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왼쪽의 지표는 조금 더 무엇을 신경 쓴 거냐면요. 그 IK라는 부분 집합마다 샘플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샘플 사이즈가 큰 녀석이면은 더 많은 웨이트를 줬습니다. 샘플 사이즈로 웨이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좌측의 수치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어차피 이퀄 사이즈로 나눴으니까 뭐 199, 200, 201 이 정도로밖에 샘플 사이즈가 차이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코딩 하실 때는 우변이 더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쓴 그 수치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MSE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K폴드 CV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렇게 수식으로 한번 써봐야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드 코딩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리마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폴드의 개수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것도 고민할 수 있죠. 자, 일단 프랙티컬하게는 뭐 K는 10이나 5 많이 하는데요. 일단 개념적으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N폴드 CV가 있습니다. 샘플 하나하나가 그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빼놓고 다 훈련 셋에 집어넣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1번부터 n번까지 있을 때 라지 K가 n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다 검증 세트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셋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념적으로는 n-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적합을 한번 해서 각 딱딱 한 개의 샘플로 그 모형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n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번의 반복적 적합이 필요할 수도 있죠. 리버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선형 회귀 기준으로는요. 그 교차 검증 오류 수식을 정리해 봤을 때 n번의 반복적 적합이 필요 없고 딱 한 번의 적합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귀 분석론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뭐 안 배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적어도 선형 회귀에서 y 연속형인 선형 회귀에서 리버넛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계산적으로 더 편합니다. n번 적합할 필요 없고 딱 한 번에 풀 모델 이렇게 n개 모두 가지고 한 번만 적합하시면은 이 원 샘플 빠진 그 적합 학습기를 바로 그 수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검증 세트의 샘플 사이즈가 극단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 검증 세트에 지금 샘플 사이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검증 오류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리버나 플러스 밸리데이션을 선호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형액이 아니면은 이 리버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계산적 이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LOCV 잘 안 하고요. 그냥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아니면 10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 낸 것에서도 그 ISL을 책 연습 문제는 리버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그 검증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5fold로 계산하라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실 쪽으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그 그림으로 한번 이그젬플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한 예제입니다. 3개의 플랫에 3개의 커브가 있습니다. 설명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ISL 쪽에 182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상이냐면은 그 챕터 2에 그 스플라인 이용해가지고 스플라인의 그 평활도를 그 모델의 스무스니스를 더 평평하게 가져가냐 아니면은 그 울퉁불퉁하게 가져가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할 적의 예제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서로 다른 플랫은 이렇게 세 개의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시나리오는 그 제너레이트된 그러니까 트루 곡선이랑 뭐 이렇게 트루 곡선이 다르고 그다음에 뭐 에러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스플라인을 적합을 해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플렉스빌리티가 더 커지는 쪽이었죠. 지금 이게 뜻하는 거는 여기가 적합 대상의 그 함수들이 더 많다는 거를 오른쪽에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 갈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은 선형회계 쪽에 가깝고 우측은 다항선형회계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모형을 피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MSE를 낮추는 검증 세트에서 MSE를 낮추는 모형을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자, 여기서는 뭐 비교해 본 거냐면요. 자, Estimated Test MSE랑 그다음에 True MSE를 이 세 개의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True MSE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n으로 있을 때 이 전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핏을 하고 그다음에 F햇의 평가는 어차피 우리가 true를 아는 데이터셋이니까 이 녀석을 또 다른 그 IID 샘플을 또 생성해가지고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그 생성되는 분포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MSE를 직접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늘색으로 모형의 그 우리가 주는 모형의 그 복잡도와 간단함에 따라서 쫙 이어봤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 MSE고요. 블루 커브입니다.
다음에 estimated test MS는 어떻게 계산했냐? 어떻게 tenfold CV를 계산했거나 error OCV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못 쓰고요. 예를 들어 tenfold CV라면은 이렇게 10등분 해가지고 9개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1개 이용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있죠. 그 녀석을 10번 평균을 낸 거를 쫙 그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걔는 오렌지, 텐fol드 CV는 오렌지로 이어져 있네요. 아마 데이터셋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지 텐fol드 CV랑 에러 CV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그림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실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오렌지색 커브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다음에 얘는 진짜 MS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테스트 MS인데 진짜 테스트 MS가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MS랑은 그렇게 오류지표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는 플랫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CV로 오류지표를 재서 CV 오류지표를 최소화하는 그 모형의 선택이 진짜 우리의 그 모집단에서의 그 기대되는 테스트 MS를 줄이는 모양이랑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다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테스트 MS 약간 고저 차이도 좀 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estimated 테스트 MS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테스트 MS가 더 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의 메시지는 전체 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true MS를 true 테스트 에러를 잰 것 자체가 그 일부분의 데이터셋을 훈련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눴을 때의 그 밸리데이션 에러를 잰 거랑은 다를 수 있다. 이거를 그냥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진짜로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냥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에 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을 때 장점은 밸리데이션 에러, 검증 오류의 변동성을 볼 수 있고요.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 폴드 수만큼 K가 오면은 5번의 모형 그 적합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중단원은 여기서 마칠게요.